2025년 4월 신한금융그룹이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신한지주가 제시한 이 청사진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지주가 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그들이 내놓은 아주 영리한 해법과 또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움직임이 대한민국 증시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신한지주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들이 처한 현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 화면이 바로 신한지주가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죠.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3배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는 장부에 적힌 자산의 30%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PBR 0.3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숫자죠.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자산 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뜻이니까요. 신한지주는 바로 이 해묵은 가격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럼 이 저평가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신한지주가 내놓은 청사진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저평가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근본적인 수익성을 개선하고 둘째,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인 거죠. 특히 과거 인수합병 때문에 늘어난 주식 수가 주가에 부담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 핵심이 바로 이 ROE입니다. 투자자에게 ROE는 내 돈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성적표거든요. 그러니 이걸 개선하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신한지주의 현실적인 접근법이 눈에 띕니다. 당장 바꾸기 어려운 총자산이익률 ROA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ROE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입니다. 이 차트는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보내는 약속의 로드맵이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신한지주가 2025년에 이미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보여줬는지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이미 주주들에게 돌려줬어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쓴 방식입니다. 절반 이상이 자사주를 사서 아예 없애버리는 데 쓰였어요. 이건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이 이미 발표됐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정을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전부 올해 안에 끝내지 않고 굳이 2천억 원을 내년 초로 넘겼을까요? 그 답을 보면 신한지주의 전략적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단 없는 주주 환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사회 열기 어려운 연초 공백기까지 주주 환원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주를 챙길 겁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좋습니다. 계획도 좋고 실행력도 좋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고 성장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신한지주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는 기업 대출로 방향을 틀어서 대응하고 세금 인상 같은 이슈는 이미 재무 전망에 다 반영해뒀다고 합니다. 과거의 손실 부분도 정리하면서 실적을 정상화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우리 통제 하에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디지털 전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처럼 직접 앱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금융을 일상생활 곳곳에 보이지 않게 녹여내는 임베디드 금융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벽 안에 있는 전선을 의식하진 않지만 전기를 쓰는 것처럼 금융을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다른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를 쏙 집어넣거나 미래 기술에 보이지 않는 금융 인프라, 즉 금융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앱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대신 이미 고객이 있는 곳에 스며들겠다는 거죠. 아주 똑똑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신한지주의 이런 움직임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움직임의 일부이고, 바로 옆 나라에 아주 강력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전략이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 모델을 직접 보고 영감을 얻었고 대한민국 정책 방향과도 발을 맞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한국형 밸류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정책을 편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은행주들의 PBR이 정책 시행 후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올렸습니다. 만년 저평가주 취급받던 주식들이 드디어 재가치를 찾아간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신한지주는 단순히 자기 회사 가치만 높이려는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시장 전체가 재평가받는 이 거대한 흐름의 선두에 서서 그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본 콘텐츠는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